자, 첫 번째 목차 내용은 이제 국내 증시의 흥망성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에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는 시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장세에 대한 판단이 섰으면은 이제 단순하죠. 외국인 투자자 눈으로 봤었을 때 국내 시장에서 가장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나온다 하면은 그게 아마 2019년도를 빛낼 수 있는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한 큐로 쭉 연결해서 시장에서부터 종목까지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봤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 테니까 첫 번째 시장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데 국내 증시의 흥망성쇠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의 수급을 만들어내는 핵심 지표가 이 환율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위안화와 달러의 통화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증시의 방향성을 읽을 수가 있다고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는 국내 증시, 환율과 코스피에 대한 어떤 현황에 대해까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장세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681선 정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되었는데 전일자죠. 전일 12월 12일 날짜로 상승이 좀 나아졌고, 자, 오늘이죠. 12월 14일 날짜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오늘 이번 주 주초까지 밀렸던 장세가 여기서 회복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상승의 이제 그 핵심 조건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내역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내역인데, 거래소 쪽에서 4,400억 원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1,62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장 끝나기 직전 막판 동시효과상에서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찍혀버렸는데, 이걸 도합 계산하게 되면은 6천억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의 순매수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수급 동향을 장마감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봐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6천억 이상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역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순매수세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12일하고 13일 이제 양일 동안 이제 합쳐진 수치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양일 동안 굉장히 큰 규모의 수급이 들어왔고,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장세가 굉장히 살아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의 수급의 동향에 따라서 증시의 상방이 결정되는 모습. 그러면 이전에 어땠었느냐? 이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졌을 때 반대 상황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순매도를 강하게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탈이 됐고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시 사버리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 방송 계속 꾸준히 시청하셨으면 이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화면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봤었던 화면을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거의 뭐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매주 한 번씩은 계속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이 요약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는 굉장히 이제 먹거리가 많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 평균 성장률이 6%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먹을거리가 있고 뭔가 이제 가져갈 게 있으면은 거기를 이제 침략을 하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이제 진입을 해서 저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분을 이제 상출하고 싶은데, 가져가고 싶은데 그냥은 열어주지 않죠.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어떤 장벽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지 말아라라는 장벽이 이렇게 쭉 있었었는데, 그 장벽을 부수기 위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산출물들을 우리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얻고 싶은데 자본시장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화의 가치를 계속 낮춰가지고 다른 나라 화폐가 진입되는 거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 관세 공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 장벽을 부셔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금 진행이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 성벽에 이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진다. 그리고 부동산 경제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제조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만 때려라,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백기투항, 항복 선언의 뉘앙스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 내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넓혀나가는 과정을 취하게 되고,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통화 정책이 바뀌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달러는 옆에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고 위안화는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달러는 화폐 가치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위안화는 화폐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싼 달러가 들어가서 비싼 그 위안화를 갖고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이렇게 거꾸로 전환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이제 장세가 전환된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달러는 계속 긴축을 해왔어요. 강달러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절하를 계속 시켜놨어요. 근데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과정 속에서 위안화는 올라가게 되고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게 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리가 이제 탁 바뀌면서부터 장세가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시면 되세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리된 내용이에요. 미국의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은 긴축을 중단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상태. 그래서 약달러로 전환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중국의 통화정책 방향은 거꾸로 이제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위안화를 이제 절상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맞춰지게 되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위안화에 대한 환율 동향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지난 6개월 동안의 추이입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8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보게 되면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제 6.85 위안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저기까지 되게 되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고개가 이렇게 툭 꺾이는 모습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과정 속에서 나와주는 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정보들인데, 중국이 이제 미국산 이제 대두를 수입하기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50만 톤 정도 하기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죠.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바로 저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시게 되면은 우리 그 화웨이의 그 창업주의 딸이 캐나다에서 이제 체포가 되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뉴스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죠. 그래서 뭐 캐나다 달러로 이제 1,000만 달러 수준의 그 금액을 내서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게 되면 89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석금을 내고 나오는 모습,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이 나오게 되니까 또 미중무역 관련돼서 협상의 분위기가 조율이 되고, 그러니까 또 환율은 또 내려가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맨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정책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제조 2025라는 그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정책 입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외국인의 이제 외국 기업들을 중국 내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접근성을 증가시키겠다.
라는 부분이 나아졌습니다.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된다고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 과정이 하나씩 나아주는 거예요. 맨 위에는 무역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부분들은 그 정치적으로 화웨이의 창업주 딸을 데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풀려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 혹은 외국인 기업들의 중국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그쵸. 위안화가 절상 국면에 진행되고 있고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풀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 달러의 동향인데 위안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방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달러는 계속 그 절상 압박 그리고 이제 강달러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논조가 기존의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또 이제 신기하게도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강달러 기조의 현 상황을 반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12월 11일 날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따온 겁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췌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 그리고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승리 중에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현재 낮은 금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사람들은 이 금리를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하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직접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승리 중인 상태이다. 그래서 낮은 금리가 필요하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달러가 싸진 게 들어가서 그죠? 중국의 비싸진 위안화를 들고 나오는 형태로 그 자본을 이렇게 빼앗아 먹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조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강달러 기조는 이제 더 이상 진행되기가 힘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제 달러 인덱스의 이제 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100포인트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게 한 달에 한 6개월 정도 되는 건데 6개월 내내 이렇게 상승 국면을 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다가 달러 인덱스 100포인트 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을 1개, 2개, 3개를 만들었어요. 삼봉형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 전환이 가능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FOMC 회의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12월 FOMC 회의에서 서프라이즈하게 금리 인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을 또 이렇게 툭 뒤로 던져버리게 되면은 약달러 기세는 더욱더 강해지게 되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직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퍼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위안화는 올라가고 달러는 떨어지는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국내 증시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하고 똑같은 입장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어요. 우리나라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만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이 치솟는 모습. 이 치솟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떠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한국은 투자처로 적당하지 않다, 나가자 해서 그쵸, 매도가 쫙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지를 않고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동그라미 쳐진 자리가 이제 최근의 환율의 추이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낙폭을 강하게 한 번씩 빡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하방 쪽으로 전환하기 좋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예, 미중무역 협상이 하나씩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약세로 전환하는 과정이 나와줌에 따라 계속적으로 내려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와주게 되느냐? 다음 화면 보시면 되시죠? 예. 증시는 거꾸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지금 똑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보고 계시는데 환율은 거꾸로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차트였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이죠. 밑으로 쫙 떨어진 다음에 떨어진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상태이죠. 예. 그래서 환율의 하락이 나와주게 되면은 반대로 지수는 올라가는 국면이 나오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한국이 투자처로 적당하지 않다라고 나갔던 외국인들이 환율이 다시 떨어지게 되니까 다시 돌아와도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상태이고 중국 시장이 이제 더욱더 개방이 될수록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외국인 투자의 투자 유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상이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초석이 되는 과정이 지금이라고 얘기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제 중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했었을 때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 시장의 굉장히 큰 성장성과 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대다수의 이제 투자분들은 장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렸죠.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주식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때가 언제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얘기했을 때 들어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누구가 이번에 뭐 셀트리온을 사가지고 뭐 자동차를 바꿨다더라, 뭐 아파트를 샀다더라, 집 평수가 올라갔다더라 하게 되면은 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 알아보니까 야 주식 가지고서 돈을 벌었다더라.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도 주식해서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뭔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소식이 들리지가 않아요. 깡통 찼다라는 얘기만 열심히 들리고 있지 뭐 누가 뭐를 벌었다라는 얘기가 들리지가 않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점점 감소 추세에 있는 상태이고 지금 코스닥 내 개인 투자 비율이 거의 이제 IMF 수준까지 내려가져 있다라고 제가 통계 자료까지도 보여드렸었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건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낙폭과대의 국면에 해당되는 이 현 상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입이 강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현재 시점에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렇죠? 종목 선정을 저점에서 잘 해놓게 되면은 2019년도 적어도 상반기 동안에는 별다른 그런 걱정 없이 장세를 편안하게 보시면서 불어나 있는 계좌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 때문에 또 고생하고 계시는 이제 투자분들 입장에서도 상승 장세가 굉장히 간절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버텨오셨어요. 잘했다고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환 국면이 나와줄 요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 상승과 같이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당히 올라가다 말 종목이다 하게 되면은 그쵸 손실 회복폭이 적을 것이고 굉장히 세게 올라가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갈 종목이다 하게 되면은 제대로 선정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거꾸로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 거꾸로 떨어지고 자빠지는 종목을 갖고 있다 하시게 되면은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방송 후반부에 또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1899에 몇 번이죠?
0294번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도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좀 권장하는 종목을 이번 강의에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내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럼 국내 시장에서 사고 싶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탐나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산업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5G,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세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마지막 대북 지원. 요새 대북 지원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남북 경협이나 이런 종목들은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롱텀으로 봤었을 때 실수혜가 될 수 있는 대북 지원 사업에서 실제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있다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장기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파트를 나눠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을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열어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 5G입니다. 5G, 4G, 뭐 3G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차원이 고차원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5G 하면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세계 최초 5G 어쩌고 저쩌고, 세계 최초 5G 또 이러쿵저러쿵, 그죠? 그래서 전 세계의 이제 투자자 눈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이 네트워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히 뭐 세계 1위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도입이 돼서 상용화 단계가 됐었던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배우고 갔었던 그런 산업 분야가 바로 이쪽 무선통신 사업 분야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었던 LTE를 넘어서 이제 5G 이쪽 주파수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SK텔레콤과 KT, LG, U+, 국내 이동통신사 3사가 세계 최초로 서울, 수도권, 광역시 이 등 지역에다가 5G 상용 전파를 발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지금 현재 구축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는 5G의 상용화의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미래에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투자자 눈으로 봤을 때도 아마 5G 관련 산업을 국내 산업에서 굉장히 좀 유망 산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이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이동 모바일 장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이게 중요해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5G의 그 주도권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네트워크 시장이 먼저 이렇게 발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바일 기기는 또 삼성전자에서 대다수를 이제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쟁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좀 우위에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쟁사로 이제 불렸던 게 이제 중국의 화웨이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통신 장비의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 위치에 있는 삼성전자의 그 모바일 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되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화웨이 제품 사용을 일시 중단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호주에서는 화웨이 제품을 퇴출하는 데 동의를 하고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국가적으로 금지를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시를 내렸던 부분이었고 그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무역 협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씩 풀리면 되긴 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이 첫 번째 선진 시장을 지금 다른 경쟁사들이 차지하기가 좀 힘든 환경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노키아라든지 뭐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에 이제 규모 자체가 이제 작아졌기 때문에
이 5G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성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이게 하나 더 찍어내는데 발생되는 비용 그런 것들이 있죠.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비용은 점점 적어지게 되는데 너무나 이 작은 시장에서 시작하게 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 문제에 있어서는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5G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에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5G 올림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삼성전자의 5G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포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뭐 SK텔레콤, KT, LG, U+, 삼성전자가 좋은 거냐? 아니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주가도 과거서부터 많이 올라가 주기도 했고 5G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텔레콤, KT, U+와 같은 이런 대기업과 같이 업무 공유를 하고 있는 업무 제휴를 하고 있는 그런 그쵸 공급사 이런 데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죠 외국인 투자자들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5G 상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자율주행 분야 같은 경우에는 5G보다는 약간 조금 더 먼 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20년도에 본격 성장세에 진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35년도 되게 되면은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이 1조 2천억 달러 수준이 형성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생기고 있는 시장 먼저 선점하려고 지금 막 난립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굉장히 지위가 높은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열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 하게 되면 이제 이야기는 달라지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 현대차에서 수소차 뭐 이렇게 개발한다라고 얘기 나오게 되니까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과 유사하게 정부하고 또 이제 대기업이 연합을 해서 힘을 합치게 되면은 또 이제 자율주행 시장을 크게 부양시킬 수가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게 되는 건데 화성실 KCT라는 게 이제 구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율주행 그리고 인프라 통신 분야에 해당되는 14개 기업과 6개 정부 기관이 연합체를 형성해서 이것을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이 뉴스가 과거에 나온 뉴스가 아니라 오늘 나온 따끈한 뉴스입니다. 2018년도 12월 13일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수소차 이런 종목도 올라갔던 것만큼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유망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분야 봐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존슨앤존스 이런 회사에 비해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회사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와 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기술 수출 잭팟들도 터지고 있는 게 요즘 실정이거든요. 최근에 유한양행 1조 4천억대 기술 수출이 있었었고 그리고 코오롱 티슈즌이 6,500억대 기술 수출이 있었었고 인트론 바이런 종목이 또 7천억대 기술 수출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요게 이번 한 달 전서부터 1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대규모 기술 수출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와 키를 맞추기 위해서 또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또 바이오 제약 분야이고 또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았을 땐 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게 6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6개밖에 안 되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국내 제약사가 4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전 세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는 한국이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쵸 인정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분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눈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산업 분야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또 계속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이제 그 몇몇 사람들 중에 또 손꼽히는 인물이죠.
짐 로저스가 우리나라의 그 기업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오면서 이 아난티라는 종목이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 남북경협 그리고 북한 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봤었는데 지역 기업 내에서 한 56% 정도 해당되는 비중으로 그죠? 북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다. 저쪽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눈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매력도가 좀 강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여기는 그렇죠? 종목 선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약간 테마성으로만 급등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별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